이게 뭐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팔을 감은 젊은 여자.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괜한 오해하지 마. 남편 박성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거실까지 나왔습니다. 어디 아파?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관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데려다 줄게. 남편이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 차를 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으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병원은 반대쪽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전방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새로 생긴 데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차는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호 씨, 잠깐만요. 나 너무 어지러워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병원 앞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 앞이었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았습니다. 시동이 걸린 채였습니다. 내려. 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수가. 그 한마디와 함께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나 이제 좀 살고 싶다. 그 말을 남기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붉은 미등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머리가 더 아팠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빗물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옷이 다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야 해. 어디든 가야 해.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입이 제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혀가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이에요. 뇌출혈로 수술하셨어요. 뇌출혈? 수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보려 했습니다. 왼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마비가 왔어요. 천천히 재활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사과를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났네, 깨어났어. 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구세요? 나, 김말순. 당신 구한 사람. 구했다고요? 말순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쓰러져 있더라고. 비 맞으면서. 그래서 119 불렀지. 새벽 장 보러 가다가 봤어. 처음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더라고.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 남편이 날 버리고 간 그곳,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울어? 살았잖아.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야. 말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이었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면서? 가족은? 없어요. 그럼 내가 보호자 할게. 네, 내가 보호자 할게.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어?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원 일주일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왼쪽 편마비와 경미한 실어증이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최소 6개월은 잡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질까요? 제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답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꾸준히 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려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버려지고 몸까지 이렇게 되고 아이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 일어나 봐. 재활 치료 시간이야. 말순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오셨습니다. 하기 싫어요. 싫어도 해야지.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재활치료실은 지하 1층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밝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이정숙 환자분이시죠? 오늘부터 시작해 볼게요. 평행봉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자, 한 발짝만 떼보세요. 저는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오른손으로만, 왼손은 그냥 올려만 뒀습니다. 한 발을 뗐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으윽, 신음이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힘 빼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한 발 더 뗐습니다. 겨우 3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겨우 3걸음. 예전에는 시장까지 걸어 다녔는데 장바구니 2개를 들고도 거뜬했는데 말순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오늘 3걸음이면 내일은 4걸음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10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행봉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2달이 지났습니다. 왼손으로 컵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 조금 흘렸지만 3달이 지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정숙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만큼 회복하신 분 드물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퇴원하는 날 말순 할머니가 제 짐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가자. 할머니 집으로요? 그럼 어디로 가? 갈 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미 남편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집은 시장 근처 단칸방이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부엌이랑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해가 쏟아졌습니다. 좁지? 그래도 둘이 살만해. 제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전자에 물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남편한테 맞고 살았거든. 술만 먹으면 때렸어. 그래도 내 자식들은 나 버리지 않았어. 지금도 가끔 와. 근데 넌 혼자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됐어.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긴. 앞으로 밥이나 잘해. 내가 요리 못하거든. 라면도 잘 태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계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침 만들게요. 오, 그래. 좋지. 저는 왼손으로 국자를 잡아봤습니다. 떨렸습니다. 국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계란을 부쳤습니다. 왼손이 불편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갈 떠먹고 말했습니다. 와, 맛있다. 손맛 좋네. 역시 40년 경력은 다르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다시 밥하고 싶어요. 응? 가게 하고 싶어요. 반찬 가게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놓고 저를 봤습니다. 진심이야? 네. 이렇게 있기만 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사람 생각, 애들 생각.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해야 살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내가 돈 좀 있어. 보증금은 내가 댈게.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 어차피 혼자 쓰다 죽을 돈인데 뭐. 우리 같이 벌자. 난 장 보는 거 도와줄게.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장 입구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온정 반찬 가게. 할머니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온정이 필요한 세상이니까.
첫날 새벽 저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오이, 무, 시금치, 콩나물, 멸치, 돼지고기. 가게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이 무침. 오이를 썰 때 왼손이 떨렸습니다. 칼질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동그랑땡. 고기를 치댈 때 왼팔이 아팠습니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멸치볶음. 불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태웠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첫날이니까 그래. 내일은 올 거야. 하지만 이틀째도 사흘째도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두 명 지나가다 들어와서 조금 사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젊은 직장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동그랑땡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그랑땡을 담았습니다. 젊은이가 하나를 집어 먹어봤습니다. 맛있네요.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날 이후 그 직장인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냈나 봅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도 함께였습니다. 혹시 이정숙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희 지역 방송국인데요. 아주머니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분의 이야기요. 이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때 말순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어. 결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분이 아주머니를 산속 정류장에 버리고 가셨다면서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어요?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버려지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빗물, 차가운 벤치, 사라지는 미등. 지금은요? 지금은 저는 말순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잃은 게 아니라 새로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남편분은 찾으셨나요? 아니요. 찾고 싶지 않아요. 그건 이미 끝난 인연이에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버려졌던 여인의 반찬 가게라는 제목으로 그날 이후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주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용기 얻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응원.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찬을 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라한 점퍼, 다른 신발, 수척한 얼굴, 박성호, 제 남편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담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수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숙이 남편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사람. 여자 버리고 간. 뻔뻔하게 왜 왔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 남편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휘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 얼굴이 보고 싶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다 잃었어.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어. 처음엔 날 사랑한다고 했어. 나한테 새 인생을 준다고 했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옮기고 통장도 다 빼갔어. 그리고 사라졌어.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노숙을 하고 있어. 막노동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말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사람 굶기면 죄지. 먹어. 남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먹고 그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나, 가세요. 제발.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힘없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40년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경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아,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갔다며. 방송도 봤어. 엄마가 그렇게 된 줄 몰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버렸을 줄. 아빠는 엄마가 집 나갔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도 엄마가 화나서 나간 줄 알았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그 사람이 날 버렸어. 비 오는 산속에. 알아. 이제 알아. 오빠도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도 안 들어보고 아빠 말만 믿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힘들었어. 아빠는 그래도 남이라도 되지. 근데 너희들은 내 자식인데.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어. 엄마 보고 싶어? 뭐? 지금 가고 있어. 서울에서 출발했어. 1시간 후면 도착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딸이요. 지금 온대요. 그래. 그럼 방 좀 치워야겠네. 우리는 서둘러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널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합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었습니다. 엄마,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미경아. 아니야. 나 무릎 꿇어야 돼.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왼팔이 불편했지만 있는 힘껏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세 여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그래, 다행이네. 엄마, 나 여기서 일 도와줄게. 회사 정리하고 올게. 계산이랑 손님 응대는 내가 할게. 미경아, 너 서울에서 직장 다니잖아. 그만둘 거야. 엄마가 더 중요해. 나 이제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정말 고마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경이 서울에서 집을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 씨 되시죠? 환자 박성호 씨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상태가 위중하니 한번 오시죠. 간암 말기입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식었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병원이래. 내 아빠가. 아빠? 저는 미경을 봤습니다. 간암 말기래. 위중하대.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볼래, 엄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이 사람은 저를 버린 사람인데. 하지만 가봐야지.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혼자 가면 힘들 거야. 우리 셋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졌습니다. 정수가.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저는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떠먹였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만해요. 됐어요. 아니야. 말해야 돼. 내가 너무 못됐어. 남편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무서웠어. 늙는 게, 죽는 게. 그래서 젊은 여자한테 매달렸어. 바보 같았어. 저는 수건을 대어 그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미안하다. 미경이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쉬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정수가.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들 준호도 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대한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내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다 끝났어.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경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홀가분해. 저는 차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온정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 일품이에요. 그럼 그거 주세요. 저는 웃으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왼손도 이제 제법 자유로웠습니다. 미경은 계산대를 맡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새벽장을 봐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주말마다 와서 배달을 도왔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데려와도 돼? 그래, 데려와.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제가 버려졌던 그곳으로 낡은 벤치는 새 의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등받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하나가 제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분홍빛이 예뻤습니다. 고마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한테? 말순 할머니한테? 아니면 저 자신한테? 버려졌던 자리에도 봄은 오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정숙, 당신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환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미경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산책. 날씨 좋지? 응, 아주 좋아.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반찬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자, 내가 만든 거야. 맛봐봐. 할머니가 요리를 정숙이한테 배웠지. 좀 봐줘.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부터 1년 전 나는 버려졌습니다. 비 오는 산속 정류장에서 4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그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도 봄은 옵니다. 죽을 것 같던 자리에서 새꽃이 핍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였다는 것을. 이정숙 66,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정숙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버려지고 몸까지 망가졌을 때 정숙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자식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정숙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버려진 자리에도 봄은 온다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고 느끼시나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숙에게 말순 할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당신 곁에도 누군가 있습니다. 아니, 찾아올 것입니다. 손 내밀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자리에 찾아온 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끝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도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당신의 봄을 저는 응원합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수가, 가세요. 제발.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정말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힘없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40년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경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아,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갔다며. 방송도 봤어. 엄마가 그렇게 된 줄 몰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버렸을 줄. 아빠는 엄마가 집 나갔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도 엄마가 화나서 나간 줄 알았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한 거야. 그 사람이 날 버렸어. 비 오는 산속에. 알아. 이제 알아. 오빠도 알아.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도 안 들어보고 아빠 말만 믿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힘들었어. 아빠는 그래도 남이라도 되지. 근데 너희들은 내 자식인데.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어. 엄마 보고 싶어? 뭐? 지금 가고 있어. 서울에서 출발했어. 1시간 후면 도착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딸이요. 지금 온대요. 그래. 그럼 방 좀 치워야겠네. 우리는 서둘러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널었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합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었습니다. 엄마,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미경아. 아니야. 나 무릎 꿇어야 돼. 엄마한테 너무 잘못했어.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습니다. 왼팔이 불편했지만 있는 힘껏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세 여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그래, 다행이네. 엄마, 나 여기서 일 도와줄게. 회사 정리하고 올게. 계산이랑 손님 응대는 내가 할게. 미경아, 너 서울에서 직장 다니잖아. 그만둘 거야. 엄마가 더 중요해. 나 이제 엄마 곁에 있을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정말 고마워.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경이 서울에서 집을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 씨 되시죠? 환자 박성호 씨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상태가 위중하니 한번 오시죠. 간암 말기입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식었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병원이래. 내 아빠가. 아빠? 저는 미경을 봤습니다. 간암 말기래. 위중하대.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볼래, 엄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이 사람은 저를 버린 사람인데. 하지만 가봐야지.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갈게. 혼자 가면 힘들 거야. 우리 셋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졌습니다. 정수가.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저는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떠먹였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만해요. 됐어요. 아니야. 말해야 돼. 내가 너무 못됐어. 남편이 흐느꼈습니다. 그때 무서웠어. 늙는 게, 죽는 게. 그래서 젊은 여자한테 매달렸어. 바보 같았어. 저는 수건을 대어 그의 이마를 닦았습니다. 미경아, 아빠가 미안하다. 미경이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쉬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정수가.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아들 준호도 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대한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내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다 끝났어.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경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홀가분해. 저는 차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온정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콩나물 무침이 일품이에요. 그럼 그거 주세요. 저는 웃으며 반찬을 담았습니다. 왼손도 이제 제법 자유로웠습니다. 미경은 계산대를 맡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새벽장을 봐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주말마다 와서 배달을 도왔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데려와도 돼? 그래, 데려와.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제가 버려졌던 그곳으로 낡은 벤치는 새 의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등받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여기서 끝났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하나가 제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분홍빛이 예뻤습니다. 고마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한테? 말순 할머니한테? 아니면 저 자신한테? 버려졌던 자리에도 봄은 오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정숙, 당신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환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미경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산책. 날씨 좋지? 응, 아주 좋아.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반찬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자, 내가 만든 거야. 맛봐봐. 할머니가 요리를 정숙이한테 배웠지. 좀 봐줘.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부터 1년 전 나는 버려졌습니다. 비 오는 산속 정류장에서 4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그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도 봄은 옵니다. 죽을 것 같던 자리에서 새 꽃이 핍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거였다는 것을. 이정숙 66,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정숙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버려지고 몸까지 망가졌을 때 정숙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자식에게 외면당했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정숙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버려진 자리에도 봄은 온다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세상이 당신을 버렸다고 느끼시나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으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숙에게 말순 할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당신 곁에도 누군가 있습니다. 아니, 찾아올 것입니다. 손 내밀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자리에 찾아온 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끝납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도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자리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당신의 봄을 저는 응원합니다.